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1세 자영업자입니다. 저는 최근 자녀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에 고민이 많습니다. 여기에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데요.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. 자녀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. 자, 그럼 사연 정리부터 솔루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. 아무래도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를 좀 생각하면서 이 본인의 또 노후 준비, 이 두 마리, 이 뭐 토끼를 좀 잡겠다라는 의지, 상당히 좀 좋은 부분입니다. 자, 일단 사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바로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자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동산 자산 관리 쪽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데,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수익형 부동산 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, 자,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이상 좀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솔루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안이 될 수 있는데요. 자, 그 중에 제일 큰 지금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태어나서 또 성인이 되고 또 출가해서 뭐 최종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주택 마련이 아마 제일 급선무가 되는데, 자, 이게 저희 이제 통계청 자료를 놓고 보면요. 본인이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현재 주택 가격 기준으로 지금 놓고 보면, 자, 이게 전국 기준과 서울 기준인데 그만큼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에 자, 1년 소득이 5천만 원 되시는 분이, 자, 지금 서울에 웬만한 그냥 뭐 한 3인, 4인 정도의 아파트 한 채를 갖는다 그러면, 자, 평균 가격이 7억대가 좀 조금 넘거든요. 자,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1년에 5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7억 정도의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면, 자, 이게 숫자상으로지긴 하지만 몇 년이냐? 14년입니다. 자, 그러면 솔직히 월급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,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원래 뭐 증여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자라면서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서 자산을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인데, 자,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무조건 100%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 최소한 자산 관리 컨셉이 조금 더 사전 계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이 결론이 그거고요. 또 하나는 아무거나 자녀 주는 게 아니고요. 항상 미래 가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자산을 넘겨야 되고요. 가능하시다 그러면 혼자, 예를 들어서 자녀 명의로 단독으로 준다기보다는 가능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는 공동명의 소유로 넘겨주는, 바로 이게 자녀의 부동산 자산관리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, 자,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자금이나 여유자금 생기시면 어디다가 주로 많이 하냐? 이 과거 기준 대비 지금 바뀐 것이 이제 현재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제 좀 통계치적인 부분인데, 자, 이 부분 중에 이제 수익형 부분을, 자, 이것도 전국에 계신 분한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그 대상 내용들인데, 자, 과거의 기준 대비했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많이들 투자하시고 실제 선호합니다. 자,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아까 서울 평균 기준 뭐 7억 정도 되는데, 이 7억 정도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준다?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공유시키는 건 증여세도 줄이면서 또 긴,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1, 2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는 주기를 두고 자산 증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거기에 가장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익입니다. 수익. 자, 결론은 자녀분한테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. 나중에 돈이 되고 수익이 많이 나는데, 수익이 뭐냐 하면 대부분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가지인데,
결국은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런, 그래서 결국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뭐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5%에서 7%대, 기본적으로 3%, 4%요 정도 때는요, 주로 대부분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용이 보통 임대 수익률이 적더라도 1, 2가고요. 자,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또 변수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, 자, 제가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좀 인용을 합니다. 자, 2주택자일 때와 3주택자일 때, 자, 단독으로 갈 때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부부간의 공동명의일 때에 바로 이 취득세의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. 이유는 세금을 내가 덜 내느냐 더 많이 내느냐의 차이인데, 자, 기본적으로 2주택과 3주택의 차이는 바로 중과세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데 중과세를 하더라도 벌써 양도소득과 또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공동 소유가 되면 최소 20% 정도는 절감이 된다라는 바로 이 통계치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들 수가 있겠고요. 자,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테크 하면 첫 번째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지역입니다. 지역이요, 부동산의 특징이 지역성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거든요. 우리가 동산 그러면 움직이는 우리가 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,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보니까 이 지역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수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, 자, 그렇다 그러면 수익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2가지로 놓고 보면 임대가 잘 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. 반대로 시세 차익이 높은, 오히려 시세 차익이 적은 바로 이런 지역이 또 편가르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 자, 이 부분은 분명히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. 나는 임대 수익이다?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익이 높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요. 시세 차익을 좀 원하신다 그러면 시세 차익, 특히나 미래 가치가 있어서 자본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, 대부분 이 지역은 아시지만 인구, 정책,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2가지, 바로 이 2개가 동시에 혼용하는 바로 그런 지역. 자, 현재 기준은 서울권, 역세권, 그리고 인구 집중지역. 자, 이 3가지만 보시면 지역 선택 바로 확인이 되겠고요. 자, 2번째는 상품인데, 최근에 여러 가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똘똘한 한 채. 자, 여러 개 주택을 또 상업이고 토지고 여러 개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거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. 바로 그러면 상품은 똘똘한 한 채인데, 자, 한 채라는 게 주택일 수도 있고요,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건물 안에서도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같이 공존하는 주택과 상업용이 있는 바로 이러한 건물 쪽으로 편중을 하시란 얘기 좀 드리고, 자,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 사항을 놓고 볼 때, 검토 사항은 결국 타이밍입니다. 투자를 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갈아타는 순환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, 자, 이 부분은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. 오르막 내리막 사이클이 있는데, 자, 우리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오르막 때 안 팔고요, 내리막 때 팔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조금은 좀 순서를 좀 바꾸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. 오히려 급등기 때 매도를 하시고요, 하락기 때 매수를 하는 이런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만 고르신다 그러면 충분히 되고요. 자, 현재 시간적으로 보면 요번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이 많을 때 지금은 급등기입니다. 자, 이럴 때 또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. 아닙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등기 때는 무조건 던지시는 게 아니라 급등기가 언제까지 갈 건지 이 타이밍을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검토하실 거는 바로 이러한 매도 타이밍을 선택하는 바로 선정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, 자, 그러다 보니까 지역 좋고요, 상품 잘 해놓고도
막판에 매도 잘못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셔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꼭 좀 강조를 하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. 이런 점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조금 결정을만 잘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슬기로운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.